안녕하세요. 이번 전을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IMU를 활용한 인증 연구 2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현재 근전도와 IMU 신호를 함께 사용하여 인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EMG 신호 대비 IMU 성능이 낮아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조사하다 IMU 신호에 특화된 전처리 방법이나 IMU 신호를 단독으로 사용한 인증 연구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모바일 컴퓨팅의 2023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7.7이며 아래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를 포함한 두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인증은 접근 제어와 같이 보안이 중요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인증 방법으로는 핀이나 패턴 잠금과 같이 사용자가 가진 것이나 아는 것을 사용한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도난이나 추측, 숄더 서핑과 같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사용자가 하는 행동에 기반한 생체 인증은 비교적 높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지문, 얼굴, 음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인증도 마찬가지로 스푸핑 어택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파, 심박, 귀 내부 구조와 같은 비침습적 생체 신호를 활용한 인증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일반적으로 인체 내부에서 수집되기에 복제가 어렵지만 신호 수집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나 PPG는 특정한 자세나 추가 장비가 필요하고 EEG는 무거운 장비를 머리에 착용해야 한다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어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에 IMU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T2 플러스 이어버드는 실시간 언어 번역을 위해 신경망을 통합하여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IMU는 일반적으로 이 샘플링 속도가 500Hz 이하로 매우 낮고 IMU의 원신호에 너무 많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MU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하악골 진동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체 인증 시스템인 이 만디패스를 제안합니다. 이 만디패스는 IMU 원신호에 대한 자음 제거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투 브랜치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이 구현한 만디패스는 일회성 사용자 검증 및 연속 인증에서도 높은 정확도 및 그리고 음식 섭취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서도 좋은 성능을 인증했습니다. 하악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악골은 이 아래 턱을 구성하는 뼈입니다. 이러한 하악골이 진동하면 하악골의 이동 방향에 따라 정방향과 반대 방향의 진동에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 진동이 번갈아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악골의 고유한 진동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만디블 프린트라고 명명했으며 이어폰에 내장된 이 IMU 센서를 사용하여 감지하고 개인마다 고유한 생체 정보로 활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만디패스는 사용자가 이라는 소리를 냈을 때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 목에서 발생한 진동이 목에서 하악골로 이후에 귀로까지 가는 경로를 따라 전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동을 이어폰으로 측정하고 하악 특징을 포함하는 진동 신호를 포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추출 및 인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만디패스의 아키텍처는 이 파란색의 등록 단계와 이 주황색의 인증 하는 단계로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피험자가 이라는 소리를 짧게 발음하는 신호를 이 등록 단계에서 먼저 신호 전처리 모듈, 그리고 만디블 프린트 생성 모듈, 그리고 인증 단계에서는 이 유사도 계산 모듈을 거치게 됩니다. 유사도는 미리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수락, 그리고 낮으면 임포스터로 간주되어 거부됩니다. 이를 우측 사진으로 모듈별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신호 전처리에서는 원시 신호에서 신원과 무관한 성분을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먼저 신호에 대해 두 개의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분할 후 신체 움직임에 의한 아웃라이어를 제거합니다. 하이패스 필터링을 거치고 신호 정교화를 통해 2차원 신호 배열로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만디블 프린트 생성 모듈에서는 신호 배열의 각 신호축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고 이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만디블 프린트 벡터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행렬을 곱하여 취소 가능한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 유사도 계산 모듈에서는 검증 요청을 위한 이 벡터와 이 템플릿에 저장되어 있던 벡터의 유사도 벡터 간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하여서 임계값을 기준으로 수락 또는 거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듈인 신호 처리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동 감지 및 신호 분할 단계에서는 하악골 진동의 표준 편차를 사용했습니다. 하악골이 진동할 경우 그림과 같이 신호의 표준 편차가 커지므로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신호를 분할하였습니다. 먼저 10개의 연속된 신호 값을 스트라이드 10의 윈도우로 분할하고 각 윈도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습니다. 윈도우의 표준 편차가 250을 넘고 그 다음 윈도우가 100보다 작지 않으면, 즉 크다면 스타트라고 지점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종료 지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일회성 인증과 지속 인증을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분할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증은 시작점 이후에 각 축을 예를 들어 가속도라고 하면 X, Y, Z축이 있을 텐데 각 축별로 N개의 연속 신호 값을 선택했고 이 지속 인증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신호를 K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IMU는 다양한 노이즈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노이즈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MA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웃라이어를 검출하고 아웃라이어 전후 2개씩의 정상값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성대 진동 주파수인 이 100에서 200Hz를 보존하기 위해서 20Hz의 차단 주파수를 가진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여서 하악골과 관련 없는 저주파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축의 시작 값이 다르므로 정교화를 진행했습니다. 정교화는 윈맥스 정교화를 사용하였고 각 신호 세그멘트 값을 조정하고 연결하여서 2차원 신호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기본적인 인증은 6/n으로 지속 인증은 6/k/n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6은 이 가속도랑 각속도 3축씩 더해서 총 6축을 의미하고 이 중간에 n은 경험적으로 60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k는 해당 음향의 신호 길이에 따라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호 배열에서 사람마다 구별 가능한 만디블 이 프린트를 추출하는 과정인데 기본 인증과 지속 인증에 대한 모델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먼저 기본 인증하는 이 딥러닝 모델은 우수한 특징 추출이 가능한 이 CNN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연구 오버뷰 슬라이드에서 이 하악골 진동이 포지티브 방향과 네거티브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방향의 진동 신호에 별도로 컨볼루션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신호 배열의 기울기를 계산하여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방향으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분리하여서 각 이와 같은 차원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는 두 개의 방향을 의미하고 이 n이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n분의 2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체 정보 추출 단계에서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브랜치를 가진 CNN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각 브랜치는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며 이 레이어를 거친 후 플래튼과 컨케이트네이트해서 특징 벡터, 즉 만디블 프린트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여서 생체인식 벡터를 다른 클래스,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 투영하여서 이 바이오메트릭 익스트랙터를 훈련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는 기본 인증이 일회성 인증을 위한 모델이고, 이번 슬라이드는 지속 인증을 위한 모델 설명입니다. 연속 인증의 경우 이 데이터가 6바이, K바이 N이기에 이 3차원 기울기 배열에서 특징을 추출하고자 2차원 CNN 모델을 3차원 레이어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입력 데이터의 K가 이 사용자가 말한 시간에 따라 상이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따라서 출력되는 차원도 가변적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출력의 두 번째 차원을 평균해서 1로 고정하였습니다. 앞단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기본 인증 모델과 동일한데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 출력이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들어가고 드랍아웃 레이어를 추가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했습니다. 이후 출력이 두 개 서로 다른 분류기로 입력되는데, 하나는 사람 분류를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말한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속 인증을 위해서는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적용했는데, 즉 이 사람을 분류하는 로스는 최소화하고 각 사람이 말한 내용을 분류하는 특징은 무시하도록 로스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로스식을 보면은 알파와 베타, 그리고 이 알파와 베타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 LID랑 LSE는 이 LID는 먼저 사람 분류, 그리고 이 LSE는 시멘틱, 이 말한 내용을 분류하는 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알파와 베타는 경험적으로 0.8과 0.2로 설정됐고, 최종 로스인 이 LF를 최소화하도록 네트워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즉, 이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고유한 하악골 진동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일상 대화 중에도 연속적인 사용자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속 인증의 경우 실시간 성능이 중요하지만 어드버서리얼 러닝은 계산 오버헤드가 크기에 여기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압축했습니다.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티처 네트워크는 이 큰 모델로 이 프리트레이닝 되어서 모든 예측 값을 가지고 있고, 스튜던트 여기 작은 모델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뒤 최대한 티처의 예측 분포와 유사하게 예측하도록 학습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티처 네트워크는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생체 정보 추출과 사용자를 분류하는 분류기로 구성되고, 하단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하나의 3차원 컨볼루션 레이어와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두 로스를 통해서 티처 네트워크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지식을 전달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티처 네트워크 성능에 가까우면서도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 후 최종 생체인식 추출기로 사용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일회성 기본 인증과 지속 인증으로 나뉘어서 수집되었는데, 먼저 기본 인증의 경우 34명의 피험자에 대해 최소 500개의 신호를 수집해서 총 23,408개의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경고성과 보안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11,200개의 신호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지속 인증의 경우 10명의 피험자가 10개의 숫자를 50회 말하는 동안 수집되어 총 5,000개의 신호가 수집되었습니다. 여기 10개의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말할 때 신호이고, 각 인스턴스는 트라이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인스턴스는 최소 1초 지속되었습니다. IMU는 접착 테이프로 귀에 부착된 후에 일반적인 이어폰 커버, 여기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헤드셋과 같은 커버로 덮어서 160Hz로 신호가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메인 결과인 이 기본 인증과 지속 인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팀의 바이오메트릭 익스트랙터를 평가하고자 다른 분류기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팀의 분류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인 90.54%를 달성했으며, 낮을수록 좋은 EER의 경우 1.28의 매우 우수한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별 간 성능을 보였는데 여기서 M은 남성을, F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성별 간 이 VSR, 정당한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수락될 때의 확률로 이 높을수록 좋은 이 VSR이 성별과 상관없이 좋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속 인증의 경우 티처 네트워크와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FAR과 FRR 비교 결과입니다. 0에서 4까지 숫자를 말할 때 신호 배열을 훈련으로 나머지 숫자 신호 배열을 테스트 샘플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티처 네트워크가 스튜던트 네트워크 대비 낮은 FAR과 FRR을 보였지만 여기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압축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정에 대한 효과입니다. 기본 인증과 지속 인증 모두 여기 X축이 IMU 축 개수를 의미하는데 먼저 여기는 이 세 개는 가속도의 XYZ축, 뒤에 세 개는 각속도의 XYZ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한 결과인데 기본 인증과 지속 인증 모두 IMU 6축을 모두 사용했을 때 ER과 FAR이 낮아지는, 즉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에 가속도 3축만 사용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음식을 먹을 때나 활동할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음식의 경우 사탕이나 물을 먹을 때의 신호를 수집했고 활동은 걷거나 뛸 때의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음식이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신호,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이 일상생활을 할 때와 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신호와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했는데 모두 0.7 이상의 높은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생체인식 기반 인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하악골 진동으로부터 생체 정보를 추출하는 만디패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인증과 지속 인증에 대해 평가했고 다양한 환경에 대해 평가하며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검증했습니다. 본 연구는 소리를 내는 동안의 진동을 IMU 신호로 측정해서 사용자를 인증했는데 이어폰 위치에서 간단하게 IMU 신호만으로 사용자 인증을 한다는 컨셉이 실용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IMU 센서를 테이프로 부착했는데 해당 신호의 퀄리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본 연구는 기초 연구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이 로버스트니스 테스트를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나 활동할 때에 대해 테스트를 했는데 소리낼 때 진동 신호를 기반으로 인증을 하다 보니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이 로버스트니스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센서드의 2021년 개최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케미스트리 애널리티컬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최근 웨어러블 지능형 기기, 줄여서 WID라고 하는데 이 WID의 종류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WID는 모바일 결제, 소셜 네트워킹, 위치 추적, 건강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웨어러블 지능형 기기에 저장되거나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많기에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체 인증은 이러한 지능형 기기의 접근 제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인증은 얼굴, 지문, 홍채와 같은 신체 형태를 사용한 생리적 생체 정보와 걸음걸이, 서명과 같이 개인의 행동 패턴을 사용하는 행동적 생체 정보로 구성됩니다. 그중 생리적 생체 인증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 스캐너나 카메라와 같이 생리적 특징을 수집하는 센서는 비싸고 크기가 커서 소형 저가 웨어러블 기기에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문과 같은 생리적 특징은 복제나 위조가 쉽고 정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증이 어렵습니다. 즉 잠금 화재된 상태에서 분실할 경우 보안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걸음걸이는 개별 사용자의 고유한 보행 자세를 활용하는 행동적 생체 정보로 다른 사람이 모방하거나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에는 IMU가 대부분 내장되어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보행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 및 지속 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IMU 센서를 활용하여 어텐션 기반의 걸음걸이 인식 모델을 제안합니다. 주요 기여로는 새로운 어텐션 방법을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를 줄이고 보다 독특한 걸음걸이 특징을 추출하여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종류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분할 방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보행 데이터로는 후게이트와 이 OU ISIR 데이터셋 두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후게이트 데이터셋은 118명의 피험자로부터 별도의 제약 없이 야외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집된 IMU 데이터입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50Hz로 수집되었으며 이 오른쪽에 테이블 1의 데이터셋 1부터 4까지 해당합니다. 각 데이터셋은 피험자 수, 데이터 분할 방법, 샘플 오버랩 여부 등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OU-ISIR 데이터셋은 이 744명의 피험자가 포함된 최대 규모의 IMU 기반 보행 데이터셋입니다. 피험자가 평평한 표면에서 9m를 걷는 동안 허리벨트에 탑재되어 있는 IMU 센서로 1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으며 각 피험자당 5.61초에서 18.73초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섬축 가속도와 이 삼축 각속도 데이터를 6바이 128 크기의 행렬로 조합하여 모델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행 인식 방법에 CEDS라고 명명했는데 CEDS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4개의 라이트웨이트 CNN 레이어가 있고 어텐션 모듈로 구성됩니다. 앞단의 CNN은 보행 특징을 추출하고 여기 어텐션 모듈은 컨텍스트 인코딩 레이어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보행 특징을 확산시키고 모델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구조로 마지막에 향상된 특징은 1차원 벡터로 플래튼 되어서 신원 인식을 위해 소프트맥서 분류기로 입력됩니다. 우측은 라이트웨이트 CNN의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 라이트웨이트, 즉 경량 CNN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량 CNN의 주요 기능은 보행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네트워크 확승 및 수렴 속도를 높이고 그레디언트 손실 방지 및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렐루를 추가하였습니다. 라이트 CNN 다음에 나오는 어텐션 모듈은 채널 간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채널 어텐션 방법은 채널 간 상관관계를 학습하고 이 상관관계에 따라 다른 채널의 가중치를 계산하며 계산된 가중치를 원래 피처맵과 곱하여 중요한 채널의 피처맵을 강화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때 글로벌 에버리지 플린과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여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증가시키지 않고 채널 간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은 컨텍스트 인코딩 레이어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컨텍스트 인코딩 레이어는 컨텍스트 인코딩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여 채널의 가중치를 계산했고 이 뎁스와이즈 서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중요 채널의 피처맵에서 중복되는 피처를 제거했습니다. 먼저 이 경량 CNN의 출력을 받고 뎁스와이즈 깊이별 컨볼루션을 적용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시그모이드 함수를 2번 적용하고 동시에 컨텍스트 인코딩을 통해 채널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이 특징과 채널 가중치를 곱하여서 최종 강화된 피처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러닝 레이스는 0.0001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512로 설정됐습니다.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20%를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눴고 얼리 스탑을 사용하여 30회 연속으로 밸리데이션 셋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 때 트레이닝을 종료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텐션 메커니즘 유무에 따른 결과입니다. 단순 CNN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 노란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CEDS 어테인션 모듈을 함께 사용한 경우인데, 단순 CNN만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 CEDS 채널 어테인션 모듈을 함께 사용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증가했으며, 여기 파라미터 개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우측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CEDS 어테인션 성능을 타 이 SENet 어테인션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서 정확도, 리콜, F1 스코어 모두에서 적지만 성능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와도 성능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CNN과 LSTM을 사용한 이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도 노란색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우수한 보행인식 성능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존 대비 파라미터 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으며, 연구 제안제는 실제 인증을 고려한다면 웨어러블 기기에 더 높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가벼운 모델이 필요하기에 제안하는 모델이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데이터셋 2에 대해 포함된 20명의 피험자의 보행 특징을 TSNE로 시각화한 결과로, 이 A는 CNN만 사용하여 추출한 특징이고, 이 B는 제안하는 CNN과 CEDS를 함께 사용하여 추출한 특징입니다. 제안하는 방법이 이 CNN 방식보다 클래스 내의 거리는 줄이고 클래스 간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여 보행 인식을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갖춘 경량 CNN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야외에서 측정한 보행 신호 데이터셋과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정확성, 강건성, 경량성을 평가하였으며, 제안한 CEDS 모듈은 추출된 보행 특징의 구별성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감소시켰습니다. 본 연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기에 이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딥러닝 모델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된 바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라이트웨이트 CNN의 경우에도 커널 크기 등의 값들이 모두 경험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 테이블이 없어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셋보다 두 번째 데이터셋인 OU-ISIL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많이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이유 등 언급된 바가 없는 등 결과 해석도 많이 부재해서 아쉬웠습니다. 다만 딥러닝 모델에 채널 어테인션 모듈을 추가해서 성능이 많이 오르고 파라미터 개수를 많이 줄인 결과를 보면 추후 실시간 분석을 위해 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면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다양한 자질이나 활동에서의 전이학습 기반 사용자 인증 연구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